원에 이르는 웅포골프장의 회원권 보증금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누구도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안이한 대응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이 이달 말부터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지만 또다시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의 저수율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고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1,800억 원 규모의 익산 웅포골프장의 회원권 보증금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아무도 회원권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5년 개장을 앞두고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1000여 명의 회원들이 3,500만 원에서 5억 원짜리 회원권을 사들였습니다. 회원권 보증 금액만 모두 1,8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골프장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 회원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협약서와 주식 매매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골프장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베어리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회원들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또 승계하라고도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피보증금은 분명히 보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베어리버는 다른 협약서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페 보증금은 주식회사 베어리버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회사 남의 집 빚을 여기서 갚아주는 것 자체가 배임이에요. 저 징역 가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회사 베어리버는 주주들에게만 시설 이용권을 주는 이른바 주주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회원권 금액의 1.5%를 출자하고 입회금 반환 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주 자격을 부여하고 회사는 주주들에게 입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온갖 수단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법률적인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개하고 있는 거죠. 회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회원제 골프장은 법으로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권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1,800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렇게 회원들의 피해가 커진 것은 전라북도의 안이한 대응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 웅포골프장을 조성했던 웅포관광개발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감정가 1,800억 원짜리 골프장은 공매 절차를 거친 끝에 248억 원이라는 헐값에 한울 INC로 넘어갔습니다. 한울 INC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자가 회원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의 각종 사업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한울 INC는 전라북도의 대중제 코스의 운영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전라북도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회원권 보증금 반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이를 허가해줬다는 점입니다. 회원제를 인수한 게 아니고 대중제를 더군다나 공매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공매를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명의 등록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들은 자꾸 그 회원제는 어떻게 할 거냐, 회원제는 어떻게 할 거냐 따지기는 힘들잖아요. 300여 명의 회원들이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변경 등록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권을 승계하려면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사업자 변경 등록 허가는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한울-INC의 운영권을 잡은 일부 회원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좀 승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는 수학교육청은 저희들이 그게 개입을 해서 뭐 지금 현재 당장 뭐 회원권 이걸 뭘 하라 마라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행정당국의 잘못된 처분이 결국 회원들의 피해를 키운 셈이 됐지만 전라북도는 회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따라 증인 채택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 97억 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추경 예산 97억 원 가운데 고군산군도 관광 편익시설 35억 원과 군산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 17억 원, 조선기자재 업종 지원안 3억 원 등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국면으로 추경 예산 통과가 미뤄지면서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이달 말부터 국외연수를 떠날 예정인데 또 외유성 국외연수가 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개 나라를 7일 동안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이라 해당 국가의회 방문이 어렵게 됐는데요. 매번 사전 준비가 어수해 내실 있는 연수를 다녀오지 못합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의 국외연수 일정입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동유럽과 중국, 일본 등으로 떠납니다. 이 가운데 동유럽으로 연수를 떠나는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의원 8명과 직원 4명이 몬테네그로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갑니다. 7박 9일의 일정이지만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가는 시간과 비행 시간을 제외하면 7일에 불과합니다. 7일 동안 5개 나라를 견학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 매일 차량 이동에만 최대 6시간가량을 허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연수가 될 턱이 없습니다. 슬로베니아 가셔야 되고 크로아티아 가시면 몬테네그로까지 가신다고 그러시면 거의 차량 이동이 아마 엄청 나실 거예요. 동선만 봐도. 6시간 걸린 것도 왜냐면 길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해당 국가 의회 방문은 불가능합니다. 의회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유성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회 같은 거 방문하시려고 그러지만 미리미리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컨택을 좀 주셨어야 되거든요. 회사라든가 영사가 직접 나오지 하지 않고는 100% 눈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유성 연수가 뻔한 이유는 준비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매번 급하게 구성하다 보니 관광 코스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 구성이 7월 이후에 되다 보니까 되고 나서도 또 의원님들 간에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이 좀 늦게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들은 해마다 1인당 250만 원의 국외연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전북 도의회 전체로는 1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매번 부실한 준비로 외유성 국외연수 논란에 휘말리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 원래회를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화폐 수급 업무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장차장관급, 장차관급 등 각종 고위급 인사에서 전북 출신 인재 등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인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이루어지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라도 접수 기간 중에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생각보다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북의 저수율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고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 현장을 송창룡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창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독림저수지입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지금은 점점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에는 이상 고온 속에 자란 수초만 가득합니다. 독림저수지의 저수율은 겨우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폭염 속에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전북의 저수율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50.2%로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평년 73.7%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로 곧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늘 속에 있는 인삼잎이 타들어가고 있고 고구마 잎은 물을 뿌려줘도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 아, 고구마 밭에도 고구마도 말라갖고 그냥. 땅콩잎은 아예 말라 비틀어져 가루로 부서지고 들깨는 잎이 축 처졌습니다. 가뭄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작물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예 물주기를 포기한 농민도 있습니다. 수도꼭지로 해서 주는 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주다 보니까 저렇게 다 가물었죠 뭐. 가물어서 타 죽는 거지 놔두니까. 전라북도와 시군은 가뭄 비상체계에 돌입했고 양수기와 관정 등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소나기 소식만 있을 뿐 큰 비가 예보돼 있지 않아 지난해와 같은 가을 가뭄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주시가 도심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바람길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물 잔여 공간의 인공 포장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물 옥상과 외벽의 폭사해를 차단하기 위해 차열 도료와 쿨루프 사업을 시행하고 옥상 녹화와 빗물 저금통 사업 등으로 도심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 전북분원의 고문주 박사팀이 탄소 섬유 복합 소재 CFRP에서 물을 이용해 고가의 탄소 섬유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CFRP는 사용한 뒤 대부분 폐기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탄소 섬유를 95% 이상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CFRP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경량 소재 분야에 포함된 미래 유망 사업입니다. 새만금에 들어설 한중 FTA 산업단지의 화장품 산업이 집적화하는 바이오 뷰티 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한중 FTA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바이오 뷰티 단지를 조성해 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화장품의 연구개발센터와 시험 분석센터를 만들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생물 자원의 정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법안의 핵심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은 채용 비율을 35%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35%만 적용돼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 기준 66명에서 158명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매우 좋은 취업지를 얻게 되고 재학생들도 이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하지만 특정 지역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이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할당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 따른 차별인 것이죠. 또 35% 이상을 의무적으로 뽑게 되면 해당 공공기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규정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 필요한
적합한 인재가 아닌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이 법이 제정되면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모두 해당 지역 학생을 35% 이상 뽑아야 됩니다. 때문에 전북 학생들이 다른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들어가기는 훨씬 어렵게 됩니다. 내일 저녁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내년에 전주 등 6개 도시에서 열리는 FIFA 20세 이하 월드컵의 마스코트인 차오르미가 공개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동물인 호랑이와 패기 있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엮어 차오르미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오르미는 앞으로 개최도시 행사의 대회 홍보대사로 나서게 됩니다. 군산대학교가 일본 야마구치 대학에서 열린 국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군산대학교 학생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대학생들과 공동작품을 제작하며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창의력과 종합적 설계 능력 등을 키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예초기 사고 97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49건이 추석이 있는 9월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의 한 주택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익산시 왕궁면 53살 이모 씨 집에서 이 씨와 이 씨의 부인 44살 강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다른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말하고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 씨가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후 50일 된 여자아이의 뼈가 부러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 김모 씨가 피의자로 지목된 아이 아버지를 구속 수사하라며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씨에 따른 지난 5월 허벅지 뼈와 쇄골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친아버지인 25살 A 씨는 아이와 함께 잠을 자다 아이가 눌렸을 뿐 일부러 부러뜨린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어민과 선박이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갯벌에서 해산물을 잡다 밀물에 갇힌 54살 김모 씨가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부안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양식장 관리선과 고무보트가 각각 구조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가 35.8도, 전주는 33.7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면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